처음에 이거 보고 막 무슨 힙합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막 이런 거 보면 완전 무슨 그 클럽 분위기가 나가지고 힙합이니까 너무 막 재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연기나 막 스토리는 사실 막 별로 뭐 기대를 하는 건 아예 없어요. 제로인데 VFX 애니메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고질라를 내가 키를 줬다라는 건 뭐 전설이잖아요. 전설. 그러니까 전설의 그 영화계의 그 괴물들을 내가 키를 줘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모든 VFX 애니메이터들의 꿈이기 때문에 고질라라던가 막 킹콩 같은 거에 키를 줄 수만 있어도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진짜 버킷리스트에서 하나 그어도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영화가 이 예고편에 나오는 거 외에도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유명한 괴물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괴물들 데스매치라서 막 무슨 이종 격투기 대회처럼 지금 엄청 기대가 돼요. 여기에 나오는 그 싸우는 씬들이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고질라나 킹콩 영화들 중에서는 막 이런 거. 와, 이거는 무슨 거의 이거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이야.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기대가 돼요. 자, 그래서 예고편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VFX 애니메이션, 특히 큰 괴수들, 막 건물보다 더 큰 그런 괴물들을 어떻게 키를 줘야 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특히 스테이징에서 좀 약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잘했어요. 다 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건 예고편이라서 보통 예고편이 한 2분에서 3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데모릴을 만들 때 데모릴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폭불반 샷들은 길어봤자 뭐 20초 정도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관객들한테 최대한 이해가 잘 가도록 내용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고편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내용 전달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예고편은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바로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보여주죠? 네, 혼잡함부터 보여줘요.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시가 뭐 날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막 손을 잡으면서 막 울면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다 뭐 엑스트라들한테 그냥 알아서 걸으세요, 이래서 뛰세요 그러지 않아요. 다 정확하게 의도를 갖고 특히 이런 샷들은 이렇게 막 손잡고 가는 이런 것들은 다 지도를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엑스트라들끼리 손잡으면서 뛰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애니메이터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세 명의 사람이 뛰어 내려가는 것보다 한 명이 한 명을 손을 잡고 아주 거의 뭐 태어난 아기처럼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한테 끌어당기면서 울면서 내려가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배경이 지금 막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샷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로 이 두 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는 샷 두 개 넣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떼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마 뭐 지하 벙커 뭐 그런 거일 거예요. 대피소로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그런 장면 보여주면서 이제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6초 만에. 6초 만에 이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패닉.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태블리싱 샷으로 이 패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설정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콩을 먼저 소개를 시켜주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기는 지금 얘한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인식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 샷에서 이 헬기 안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여주는 샷이기 때문에 이 헬기는 화면 중앙에서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샷이랑 훅업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여성. 그와 동시에 이 여성이 보는 대상은 아까 전에 봤던 그 큰 배 위에 뭔가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이 캐릭터를 소개시켜주는 콩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어떻게 선택을 했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굉장히 현명하죠. 그냥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살짝 좀 연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밑밥을 까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가가지고, 예, 이 손으로, 그리고 굉장히 큰 이 배 위에 파도가 치고 있을 때 그 파도에 반응을 하는 이 엄청나게 큰 손가락들을 샷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콩을 보여주는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요런 샷으로 먼저 보여주는 걸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샷들이 굉장히 짧지만 정말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애니메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려운 게, 이 정도의 크기의 손가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파도, 이런 엄청 큰 파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애니메이터니까 이걸 키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움직임들을. 그래서 뭐 무게로 만약에 뭐 짐작을 하자면은 이 손의 무게가 얼마나 할까를 대충이라도 좀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무게로 이 배 위에 걸터 앉아져 있을 때 앞으로 가고 있는 이 배의 속도와 파도에 부딪혔을 때 이 바람과 이 물이 손가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잡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일단 손가락 포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특히 요 새끼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은 좀 뭉쳐져 있는, 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는 되게 잘한 것 같고, 파도와 가장 근접해 있는 첫 번째 손가락 중심으로만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파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첫 번째 손가락이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두 번째 손가락이 살짝만 움직이고, 세 번째 손가락은 거의 안 움직이고, 네 번째 손가락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버랩으로 좀 타고 있는 것처럼 파장 형태로 여기만 좀 많이 움직이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적게 움직이게 하고, 특히 이 둘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것처럼 처리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가요. 그 정도의 무게는 된다라는 거. 살짝 좀 이 손가락 움직임이 과하기는 한데,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샷 자체에서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만 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샷에서는 여기만 나오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를 잡는 거에 굉장히 집중했고 좀 과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샷에서는 어때요? 안 움직여요, 아예. 그러니까 다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이 좀 뭔가 살아있어 보이고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샷에서는 거의 석상이죠. 왜냐하면 이 샷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샷에서는 이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얼굴과 그리고 전체적인 이 포즈. 그러니까 콩이 지금 의식을 잃은 채로 이 배 위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이 전체적인 그림을 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샷마다 다 의도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 샷은 그냥 이 손만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건 아니고, 손가락의 무게감, 그 다음에 이 파도, 이 배, 상대적으로 큰 손가락, 그 다음에 파도가 이렇게 크게 부딪혔을 때 이 손가락의 움직임, 의도가 있는 거고, 이 샷은 전체적인 그냥 콩의 그 쓰러져 있는 모습. 포즈가 그리고 되게 이뻐요. 킹콩이 사실 그렇게 막 정말 자연스럽고 이뻐 보이는 라인 오브 액션이 아크 형태인 포즈를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잘 보면 정말 잘 잡았죠. 일단 아크가 이렇게 C자 형태로 발까지 이어지는 거 보이죠? 뭐 이렇게 직선적이거나 수직이나 뭐 직선 뭐 90도 각도로 보이는 관절이라던가 포즈가 어디에 봐도 없어요. 다 아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 이거는 가장 큰 모양은 산이에요.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은 뭘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스테이징 수업 때 안정감, 안정감, 강함, 안정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이미지. 콩이 이제 그런 의미죠. 절대 강자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런 강인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포즈를 잡은 거고요. 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라인 오브 액션은 아주 이쁘게 곡선형으로 C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C자를 도와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팔만 봐도 이 팔이 지금 그냥 뭐 대충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대충 잡으면은 거의 뭐 로봇처럼 직선으로 보여요. 팔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그러니까. 근데 잘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C자로 잡은 거예요. 이쁘게 이렇게 C자로. 그래서 이 팔꿈치 포즈는 이렇게 각도를 잡고 손목은 이렇게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아크가 보이게끔 로테이션 값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요 실루엣이 엄지손가락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화면상에서 실루엣을 깔끔하게 맞추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손가락을. 그러면서 이제 요 네거티브 쉐입으로 이렇게 손가락이랑 겹치지 않게 굉장히 잘했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손가락들은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를 다 실루엣 처리를 다 각각 이렇게 막 빗자루처럼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뭉치되 대신 새끼손가락은 실루엣이 아주 잘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쉐입으로 하나로 뭉쳐줬죠. 그러니까 아주 잘 잡았어요. 아주 잘 잡은 포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지금 한쪽 무릎은 가슴 쪽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채로 한쪽 다리는 이렇게 펴져 있으면서 키를 잡은 건데 이쪽 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크 형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크가 다 있고 잘 보면은 이 아크는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모양들이 다. 그래서 좋은 포즈들은 이런 흐름이 다 있어요. 뭔가 기가 체내에서 계속 돌 수 있게끔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게 좋은 포즈입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거나 손가락들이나 뭐 팔이나 그리고 뭐 어깨 같은 것도 이렇게 각도가 보이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그러면 갈 곳이 위아래밖에 없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순환이 되질 않아요. 눈이 사람들이 관객들이 포즈를 볼 때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포즈들은 대부분 다 이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 이렇게 돌고 돌고 돌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들이 없이 로테이션 값에 아무런 값을 주지 않고 그냥 수직, 수평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시선은. 그래서 되게 경직돼 보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도 마찬가지 되게 잘 잡았죠. 엄지발가락은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다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실루엣도 아주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다. 이쪽 팔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되게 잘한 게 이 어깨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은 거 그 다음에 목이랑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크가 생기게끔 하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포즈로서 잡았다는 게 너무 잘했고 하나의 포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잡았어요. 중요한 샷이니까.